중동 전쟁 속에서 한국군 수송기가 투입됐습니다. 고립된 교민들뿐 아니라 일본인까지 함께 탈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를 넘어 국가의 대응 능력이 드러난 순간 그 현장을 살펴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동의 하늘길이 하나둘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멈췄고 항공편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언제 상황이 더 악화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대의 군 수송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안에서 들려온 한 문장이 지금까지도 강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탑승하신 이 항공기는 대한민국 영토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비행기에는 단순히 한국인만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국적 가족들, 그리고 일본인까지 함께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이동이 막힌 상황에서 국적을 넘어갔던 비행기에 오른 이 장면은 외신에서도 크게 주목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가 드러난 순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작전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단 하루 만에 10여 개국으로부터 비행 경로 통과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단순한 비행 허가가 아닙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여러 국가의 영공을 연속으로 통과해야 하는 고난도의 외교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것입니다. 이 한 장면 뒤에는 군과 외교, 그리고 현지 대응이 동시에 움직인 하나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이번 작전은 단순한 긴급 수송이 아니라 전쟁 상황 속에서 실제로 실행된 대규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부 지역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중단되자 현지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들은 사실상 이동 수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던 교민들은 각자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전세기 투입과 군 수송기 투입을 동시에 검토했고 결국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작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현지에 있던 사람들을 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부터가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현지 공관은 중동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민들을 안전하게 집결시키기 위해 이동 경로를 확보하고 버스와 차량을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까지 이동을 지원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긴장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동 자체가 위험 요소였고 시간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단순한 수송 인력만 투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군 조종사뿐 아니라 특수부대 공정통제사, 정비 인력, 의료 인력까지 함께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한 완전한 작전 체계가 구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군과 외교, 그리고 현지 대응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탈출이 아닌 국가 단위의 구조작전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선 사전 준비와 시스템 구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오래전부터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어 온 지역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유사 상황에 대비한 철수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위기 발생 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번 작전은 그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공관과 본부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내부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영공 통과 문제였습니다. 군 수송기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의 영공을 통과해야 하는데 전쟁 상황에서는 이 허가를 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항공기의 경우 민간 항공기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 지점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절차를 단 하루 만에 해결했습니다. 무려 10여 개국이 동시에 비행 경로 통과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행정 처리 속도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가 축적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평소 구축해온 외교 관계와 협력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작전은 단순한 긴급 대응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외교적 자산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군 수송기의 운용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군 수송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전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인원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 능력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착륙 능력, 그리고 내부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공군 수송기 역시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장시간 비행과 대규모 인원 수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띄우는 것만으로는 이런 작전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군 수송기는 민간 항공기와 달리 작전 환경에 맞춰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는 좌석뿐 아니라 의료 지원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도 탑재됩니다. 실제로 이번 작전에서도 의료 인력과 장비가 함께 탑승해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장비와 인력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조종, 항로 통제, 안전관리, 의료 대응까지 각각의 요소가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작전 체계 안에서 동시에 운영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항공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군과 국가 시스템이 결합된 종합 운용 능력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이번 작전은 단순히 비행기가 아닌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인도적 구조를 넘어 국가 신뢰와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와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외신들은 위기 대응 능력은 곧 국가 신뢰로 이어진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러한 신뢰가 향후 경제 협력의 기반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이런 신뢰는 단순한 평가로 끝나지 않고 실제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이나 협력 국가들은 향후 인프라, 방산,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위기 상황에서 협력했던 국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와 건설, 방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작전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국가의 브랜드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술력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믿고 협력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과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번 작전은 눈에 보이는 구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의 경제 협력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수송 임무를 넘어
군의 대응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정보 수집과 판단, 그리고 실행까지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 항공편이 중단된 상황에서 군 수송기를 투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감수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군은 현지 상황과 항로 안전, 그리고 주변 군사 위험 요소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했으며 이러한 판단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군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교부, 국방부, 현지 공관, 그리고 공군까지 여러 조직이 동시에 움직이는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가 작동했습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면 시간 지연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고 동시에 진행되면서 빠른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응 체계가 실제로 구현된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군은 평시에도 유사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이번 작전은 그 준비가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군 수송기 운용 능력과 특수인력의 투입,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협력 구조까지 모두 결합되면서 하나의 완성된 대응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작전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국가 대응 능력의 표준을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단순한 철수 작전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군과 외교가 동시에 작동한 드문 사례라는 표현이 등장했으며 짧은 시간 안에 다수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상황 속에서 군용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승인받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여러 국가의 허가를 얻어낸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민들에게 개별적인 이동을 권고하거나 민간 항공편 재개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직접 군 수송기를 투입해 집결부터 이동, 그리고 귀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개입 수준과 대응 방식에 대한 비교로 이어지고 있으며 각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목받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작전이 단순히 성공적인 철수 사례를 넘어 국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구조된 인원들 사이에서 나온 감사 표현과 현장 반응이 보도를 통해 확산되면서 단순한 숫자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체감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가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번 작전은 하나의 사건을 넘어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조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한 대의 군 수송기가 움직였고 그 안에서 국적을 넘어 사람들이 함께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뒤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준비된 시스템과 판단, 그리고 협력이 존재했습니다. 외신들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성공적인 철수가 아니라 국가가 위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군 수송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는 외교, 군, 그리고 현지 대응이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 하루 만에 10여 개국의 영공 통과 승인을 이끌어낸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작전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장면이 가지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난 한 장면은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가 신뢰받고 선택받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 차이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